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좀 퉁명스럽지만 속 깊은 정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는 또 아주 명랑하고 쾌활하면서 따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먼저 끌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은 두 번째,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어쩌면 좀 겉모습이 무뚝뚝하고 퉁명스럽지만 속 깊은 정을 주는 사람이 좋을 때도 많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쏠리기 마련이니까요. 사람의 속마음과 겉마음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언제 어디서 만나도 언제나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수요일의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필 대표님은 겉으로는 조금 약간 무뚝뚝하신 듯한 제가요? 네, 그런 느낌인데 늘 뵈면은 속 깊은 정을 갖고 계신.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 사람을 대할 때는 네. 약간 낯을 가리는 스타일이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정하게 상냥하게 잘 웃지도 않고 그냥 무표정.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 저렇게 말도 없고 이렇게 무표정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좀 이렇게 네. 사귀다 보면은 친해지면은 뭐 저 사람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어딨냐. 네.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면은 저도 약간 좀 신중하게 좀 네. 만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하도 이 사기를 많이 다녀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막 잘 대해주고 뭐 하고 막 그러면은 네.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 왠지 네. 아니 언제 봤는데 저러지? 라는 생각이 언뜻 들 때가 그렇죠. 있기는 합니다.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지? 언제 봤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는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잘해주고 대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무뚝뚝하지만은 네네. 그러면서 신비감을 줘가면서 네. 저 사람이 이제 호기심을 갖고 정말 저 사람의 속에 뭐가 들었는가. 네. 그래서 다가올 때 그래서 서서히 이제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할 때 이제는 서로 진정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진정 관계를 오래 맺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떨 때는 사람을 이렇게 척 보면 그 얼굴 인상에서 뭔가 네. 좀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도 있고, 네. 이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오랫동안 그 어떤 인간관계를 지속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상이 좀 대체로 뭐 착해 보이는 인상이라 그럴까요?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우리 동포분들도 네. 이 서울 거리 가시다가 그런 분들 이제 가끔씩 만나실 거예요. 가면 그 도딱을 한번 같이 갑시다 막 이런 건데 그런 거 우리 동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네. 좀 더 그런 인상을 안 보이려고 좀 그런 게 있죠. 그냥 보호막을 약간 쓰는 거죠.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은 왜 사람의 어떤 선량한 인상을 보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첫 인상을 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다가가면은 저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 자기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가끔 있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도 있고, 근데 저는 딱 보면은 그래도 무뚝뚝하고 이런 거보다는 처음에는
상냥하게 인사도 해주고 그럼요. 이렇게 해주는 게 네. 편하고 좋죠. 그렇죠.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죠. 당연히 네. 필요합니다. 서로가 좀 따뜻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뭐 아우 뭐 잘 있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계는 절대 하는 건 아니고 네 보통 뭐 사람들 보면은 그 다정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진심으로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거나 한번 스쳐 지나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상냥하게 인사하고 네. 참 이 미국 사람들이 언제든 인사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그냥 하이 하면서 막 하이하고 웃어주기도 하고. 또 뭐 있으면 땡큐 그러고. 네. 예. 근데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이나 뭐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이 유교 선비적인 네.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웃지도 잘 안 하고 너무 점잖죠. 예, 또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세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냥하게 인사하고 또 먼저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하는 기본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도 또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한국우체통의 사연이 중국 길림성 길림시 윤봉련 씨가 보내오셨는데 선생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글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월 초 닷새 날은 내가 그토록 숭배하는 선생님과 만나자고 약속한 날이라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재빨리 밥을 먹고 대충 집안 청소를 하고 문 밖을 나섰다. 입추는 벌써 지났지만 대지에는 아직까지 겨울의 찬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머릿속이 맑아지는 상쾌한 기분이다. 선생님과의 첫 만남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설렌다. 협회 활동에서 선생님을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접촉도 별로 없었고 이야기도 많이 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조금은 서먹한 상황이다. 선생님은 문학사랑회의 편집을 책임지고 있고 협회의 주요 활동마다 사회를 곧잘 보는 분으로 청산 유수에다가 유머러스하고 아주 센스 있는 분이다.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에 이르니 선생님이 시간 맞춰서 마중을 나와 계셨다. 선생님은 너무나도 꽃다운 청춘의 남편을 잃고 자식 둘을 키워서 결혼시켰다고 했다. 침대방에는 아담한 컴퓨터 탁자가 있고 창턱 주위에는 귀여운 다육이들이 나를 반겨준다. 미니 화원으로 손색이 없다. 12식구 맏며느리였던 선생님은 지금도 그 씀씀이와 마음가짐이 아주 후덕하시다. 우리는 커피 한 잔으로 서먹함을 없애고 할 일을 시작했다. 내가 쓴 2편의 글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평가를 해주는 것도 잊지 않으셨다. 글의 앞뒤가 어색한 부분과 틀린 글자며 구절들을 수괴하도록 해주셨다. 그 중에 한 편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퇴고를 시켰다. 처음으로 글을 쓰려니 엄두가 나지 않던 내가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마주 앉아서 배우니까 퇴고당한 글이 다시 살아나면서 글도 여느 때와 달리 척척 써지는 느낌이었다. 선생님은 우리 회원들의 글을 한 편 한 편 완성시켜준다.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로 선생님은 지쳐 있으셨다. 그렇지만 나의 글처럼 어설픈 글이라도 손에 오기만 하면 즐겁게 편집하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선생님과의 첫 만남에서 맡은 편집 일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으로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니 가슴속에서 감동이 자꾸 일어난다. 저녁 때 잠자리에 누워 선생님 댁에 가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부지런히 살림하고 열심히 독서하면서 글도 부지런히 쓰시는 선생님은 고독을 잊고 삶을 스스로 즐겁게 영위하는 멋진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며 즐겁게 살고 있는 선생님. 무슨 일에서나 부족함 없이 철두철미하게 해내시는 선생님. 외모 가꿈에도 열중하시어서 늘 밝고 화창한 얼굴. 허순옥 선생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글입니다. 네. 저는 쭉 글을 보면서 과연 어떤 분이실까 막 궁금했어요. 저도요. 네.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 성함이 어디서 나올지 하고 찾고 있었는데 맨 뒤에서 나오네요. 네. 윤동연 씨 글을 읽으니까 네. 허순옥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허순옥 선생님이 12식구의 맏며느리이시고, 네. 그리고 상당히 후덕하신, 그렇죠. 인상도 좋으신 분인 네. 것 같고요. 마음도 네. 따뜻하시고. 우리 이소연 아나운서님하고 좀 비슷한 그렇죠. 모습을 갖고 계시지 네, 않을까. 저도 맏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겠죠. 네. 문학사랑에 같이 글 쓰는 사람들의 글을 이렇게 봐주시면서 그걸 또 아름다운 글로 다듬어 주시는. 보니까 맨 앞에 허순옥 관리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글도 허순옥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다듬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그러니까 허순옥 선생님이 일부러 맨 끝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넣으신 거를 또 해주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문학사랑회 회원들에 대한 애정도 참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이 문학사랑회의 선생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해오셨는지 글 속에서는 이렇게 자세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정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글을 쓰고자 모인 사람들한테 정말 일일이 그 글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퇴고를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다시 고친 거 있으면 보고 또 고쳐오고. 다시 고치고. 네,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또 글 쓰시는 분들이 더 애정을 갖고 글을 또 많이 쓰시는 정말 이 문학 사랑의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키워오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단체에 이런 분이 계시면 네. 그 단체가 진짜 자연스럽게 아주 잘 흘러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문학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허순옥 선생님처럼 이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어야 사실 그 단체가 이렇게 더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글을 써오면은 서로 읽고 좋다 하고 끝나면은 사실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 읽어보고 이 글에 대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지적도 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또 고치게끔 해주고 그렇게 해야 이렇게 좀 이렇게 문학의 어떤 그것도 재미도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순옥 선생님이 그런 어떤 그 자양분 역할 이런 거를 잘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도 이렇게 문학 활동하시는 단체도 있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어떤 운동하시는 단체도 있고,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운동단체도 그렇고, 시를 쓰는 단체라든가, 수필을 쓴다라든가, 노래를 한다라든가, 거기 가면은 그쪽 분야에 아주 출중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회원들이 저는 거기에 중심이 돼서 계속 이렇게 모이면서 활동이 좀 지속적으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제한 중국 동포 사회 이 동포 단체들도 보면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재기 모임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재기를 정말 그냥 기막히게 잘 찾는 분이 있고, 시장 모임 보면은 정말 시를 잘 쓰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취재하러 다니시면서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셨겠네요. 네. 그리고 춤 같은 것도.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춤 하면은 우리 한국의 전통무만 생각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56개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56개 소수민족 춤을 어렵게도 선 옆에서 잘 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 춤을 잘 또 흉내내서 이렇게 드라마로 엮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분이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 이옥희 선생님 같은 분. 네네. 아주 그 중국 작가 1급 배우시기도 한데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이 또 그런 예술 단체가 이렇게 네.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끔씩 그런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취재만 하지 마시고 네네. 동포신문에만 쓰시지 마시고 네.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윤봉련 씨가 보내주신 선생님은 이런 분이시다의 주인공이 바로 허순옥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도 좋은 글 많이 보내주시는 분인데요. 허순옥 선생님께 이 노래 드리겠습니다. 들국화입니다.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보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유빈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의 재산인데요. 궁금합니다. 김용필 대표가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싼 것들이다. 비싼 차나 다이아몬드나.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찮은 것도 재산이라는 것을 조선어문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조선말로 된 선생님의 먼지가 낀 사전이 왜 그렇게도 인상이 깊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항상 그 사전을 작은 교원용 바구니에 넣고 다니신다. 사전은 우리 선생님을 단어 박사로 만들었다. 어느 하루 우리 반 애들이 설명글 공용을 연습해 왔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했다. 번식, 화석. 선생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2절이나 되는 시간을 이용하여 단어의 뜻을 알기 쉽게 알려주셨다. 어려운 것이나 쉽게 헷갈리는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아가며 설명을 해주셨다. 그때부터 우리 반은 조선어문 시간이면 사전 찾는 풍이 불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책상마다에 우리말 소사전, 최신판 소학생 사전, 동의어 반의어 사전, 성구 속담 사전 등이 놓여져 있다. 선생님께서는 시간마다 시간을 조금씩 내어 몇 개 단어를 흑판에 써놓고 사전에서 찾아보라고 하신다. 제일 빨리 찾은 아이가 있는 그 소조에 점수도 가해준다. 그래서 수학만 좋아하던 애도 수업 시간에 몰래 그림을 그리던 아이도 사전 찾는 대우에 들어섰다. 나는 엄마를 졸라 신화서점에 가서 사전을 몇 권 더 구입을 했다. 우리 조선어문 선생님은 조선어문을 가르친 지가 22년이나 된다고 하신다. 벌써 하얀 머리도 보인다. 선생님께서는 그 사전으로 한 피 또 한 피의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졸업한 학생 가운데 선생님의 뒤를 이어 우리 학교에서 조선어문 사업을 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한다. 그 사전을 팔면 돈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그 사전의 가치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하던 생각 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거를 씹어보고 막 이런 게 상당히 그 공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사전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별로 중시 여기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깊이 있게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참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전을 자신이 직접 찾아서 네. 이렇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안 거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나왔고. 네. 특히 우리말 같은 경우는 또 한문에서 나온 말이 많잖아요. 많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발음은 같아도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그 뜻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사전을 통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습관이 상당히 또 우리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우리말 사전, 네. 아니면 영어 사전, 한한 사전, 네. 영한 사전 이런 것들이 거의 집에 필수품처럼 있었는데 네, 네. 요즘은 그런 모습을 좀 못 보거든요. 근데 중국 지역의 우리 동포분들은 네. 아직도 이렇게 사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사전을 학생 다닐 때는 사전을 딱 옆에 놓고 네, 이렇게 책상 옆 해서, 항상 있었죠.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요즘 하도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 네. 보면은 그 사전이 또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은 그러니까요. 또 금방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전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뜻을 찾아보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어쨌든 뭐 전자사전이든 뭐 책으로 된 사전이든 그 언어를 정확하게 알고 쓰는 그런 습관이 평소에 이렇게 배겨 있으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또 공부도 깊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학생들에게 종이 사전이건 네. 컴퓨터로 직접 찾아보건 직접 자신이 찾아서 자신의 걸로 만들게 하는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정말 좋으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국어 선생님들이 다 계셨지만은 네. 우리 선생님처럼 꼼꼼하게 이렇게 사전 낱말 찾기 대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 때 이렇게 이런 선생님이 계셨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이 언어 박사가 됐을 텐데. 우리 김유빈 학생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서 그러니까요. 정말 교육을 잘 받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렇게 선생님께서 사전을 통해서 단어의 설명 이런 거를 자세히 해주시는 모습을 선생님의 정말 큰 재산이구나 하고 네. 느꼈으니까 이건 또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그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그 사전, 정말 그 사전을 통해서 22년 동안 그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유빈 학생은 거기에 정말 선생님의 가장 그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아주 값진 이 사전이다. 이렇게 이제는 말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책꽂이에 네네. 사전이 있어요. 네, 아직도 저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지금 뭐 많이 찾아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근데도 가끔씩 이렇게 꺼내서 어떤 단어를 딱 보면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생각도 공부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새 것도 아니고 약간 낡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추억도 만들어지고 참 좋습니다. 우리 동포 학생들 중에도 집에 사전들 많을 거예요. 네, 많죠.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처음에 방송하고 우리 동포분들께 상품으로 국어 사전을 보내드린 국어 사전을. 네.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동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던 게 국어 대사전이었습니다. 네. 그 생각 나네요. 아마 지금도 보물처럼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네. 이 졸업할 때인가요? 하여튼 우수상을 이렇게 탔는데 네. 두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나중에 해보니까 사전이더라고요. 국어 네. 사전. 예, 국어 사전도 뭐 얇은 것도 있고 또 두꺼운 그쵸, 것도 있고 두꺼운 그렇잖아요. 것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두꺼운 걸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네. 지금도 혹시 갖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 네, 지금도 갖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가끔 방송하실 때 이렇게 보기도 하시면서 네, 네. 우리 동포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선생님은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안치환이 불러주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립니다.